자, 이제 엑셀 중급 28강-4 네 번째, 엑셀의 현재 상황의 최고 기능 파워 피벗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것이 왜 만들어져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설명을 드렸고요. 이 파워 피벗의 경우에는 작업 방법은 아주 단순합니다. 그것을 뭐 좀 생소할 뿐인 거죠. 기존에 있었던 뭐 함수 써가지고 카피해서 붙여놓고 뭐 파일 바뀌면은 또다시 전화해서 다시 뭐 제대로 된 거 갖고 와라, 뭐 금액이 틀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고, 이게 좀 고급스럽게 보이는 파워 쿼리의 기능을 만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이 방법보다도 훨씬 더 강력합니다. 뭐 훨씬 더 강력하다기보다는 편리하고, 그리고 사용자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정보 제공자에게 엄청난 시달림을 받고 데이터 바뀔 때마다 고생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는 거죠. 결과물은 요거 하나만 싹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이 데이터가 또 클 경우에, 무지무지 클 경우에, 뭐 물론 이 방법도 최고의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계속 변동되는 데이터의 큰 경우, 이럴 때 파워쿼리를 써야 되는데, 파워쿼리를 한번 만나 보도록 하죠. 파워쿼리를 만나 봅니다. 파워쿼리가 아니고 파워 피벗을 만나봐야 되겠네요. 그죠? 파워 피벗 여기 있네요. 이거 안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파일 옵션 들어가서 여기 어디 있더라? 이 추가 기능이 있었던가? 추가 기능에 여기 엑셀 추가 기능에 보면은 큰 추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해서 가서 보면은 여기 마이크로소프트 파워 피벗 for 엑셀, 이거 없애게 되면 이거 사라집니다. 이걸 해야지 여기에 뜨는 거죠. 이렇게 파워 피벗을 누르고요. 관리 누릅니다. 관리 누르면 이 파워 피벗이 떴는데 도대체 뭐 이게 도대체 안 되는 거죠. 이 중에 뭐 기존 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파워 피벗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에 쿼리, 파워 쿼리 식으로 접근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통합 문서에서 보너스를 가져와 보겠습니다. 가져오기, 시트1에서 가져오는 거죠. 데이터 변환, 파워 쿼리 하는 거 아니냐, 파워 피벗 아닌 게 아니냐, 파워 쿼리에서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파워 피벗입니다. 그래서 일단 파워 쿼리를 먼저 작업을 이렇게 합니다. 자, 뭐 손댈 거 없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닫기 및 로드에서 결정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닫기 및 로드를 쓰면 안 되고,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를 클릭한 후에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주 잘 안 쓸 것 같은 기능처럼 만들어 놨어요. 연결만 만들기 하고 데이터 모델에 이 데이터 추가, 이게 바로 파워 쿼리의 접근 방법입니다. 상당히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죠. 이게 가장 심플한 접근 방법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열지도 않은 그 아까 봤던 보너스 파일 뭐 이런 거, 커미션 파일 연결을 딱 만들어 놓고, 이것을 어디에 추가하냐, 엑셀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엑셀 시트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데이터 모델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에다가 쑥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어쩜 집어넣었다는데 없네. 어째? 없어요. 안 보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보너스 파일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갖고 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통합 문서에서 이번에는
커미션 파일을 가져오겠습니다. 역시 시트 데이터 변환 누르고 파워 쿼리 편집기가 쫙 뜹니다. 똑같아 보이죠? 근데 마지막만 다르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데이터가 뭐 깨끗한 것들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가격표나 커미션표 이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깨끗하겠죠? 그리고 닫기 및 로드에서 결정적으로 다르다 말씀입니다. 닫기 및 다음으로 로드 어디다가 로드 해줄까 하고 묻는데 로드 하지마, 연결만 갖고 와. 그리고 데이터 모델에 쑥 집어넣어라. 이렇게 날려보냅니다. 지금 축축축축 파워 쿼리는 지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개가 바로 그것들이겠죠. 뭐 제목도 안 주고 그냥 무식하게 그냥 집어넣습니다. 여기에 이거는 전에 연습했던 거고요. 두 개가 서로 생긴 거죠. 자, 또 하나의 파일이 있어야 되겠죠. 영업 매출이죠. 데이터 가져오기 파일에서 이번에는 폴더에서 갖고 와야 되겠죠. 왜냐하면 영업 1부, 영업 2부, 영업 3부 막 영업부가 막 늘어날 수도 있고 한 개의 파일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에서 갖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합쳐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병합시켜서. 근데 PC의 어디에 있느냐, C 밑에 스마트북 밑에 파워 피벗 밑에 있다. 확인 눌러줘야 됩니다. 저절로 안 됩니다. 확인 눌러줘야 되죠. 자, 이걸 데이터 변환할 때 전부 다 가져오면 안 되겠죠? 필터에서 가져옵니다. 무슨 필터? 이건 파워 쿼리 할 때 이미 보셨던 내용이죠. 무슨 필터를 해야 되느냐? 파일 이름으로 여기 매출이란 것이 있을 경우에만 갖고 와라. 텍스트 필터. 아이고, 텍스트 필터. 시장 문자가 매는 좀 그렇다. 매출로 해야 되겠어요. 매출. 매출인 것들을 갖고 와라. 그러면은 전부 다 안 갖고 오고 꼭 영업 실적 보고서인 3개만 갖고 오게 되겠죠. 앞으로 많이 생겨도 상관없습니다. 다시 파일 열 일은 없습니다. 이런 형식만 가시면 됩니다. 누르고요. 이 파워 피벗을 공부하는 것을 무지무지 복잡하게 교육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렇게 파일 가져와서 이렇게 결합한 것들을, 이것도 시트 이름이 같아야 된다. 기억나시죠? 확인.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방법을 보시면은 파워 피벗이나 함수나 뭐나 난이도 Vlookup 함수 하나 공부하는 수준이면 이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개념을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죠. 자, 들어왔습니다. 영업 1팀, 2팀, 3팀 보고서 뭐 이거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럼 필요한 것들만 갖고 오는 거죠. 이렇게 쭉 가서 여기까지, 그리고 다른 열은 제거해 버립니다. 자, 훌륭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닫기 및 로드가 또 중요하다고 그랬죠. 여기서 파워 쿼리냐, 파워 피벗이냐, 파워 쿼리를 한 다음에 내 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파워 피벗으로 결과값만 가져올 것인가를 여기서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는, 연결망 만들고 데이터 모델에 추가하는, 여기에서 결판 납니다. 짠. 뭔가를 한 것 같은데 시트 1, 시트 2, 시트 3는 뭔가 있는데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데이터가 도대체 쿼리에서 정리된 다음에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도대체 어디에 갔을까요? 바로 파워 피벗에 가 있습니다. 파워 피벗. 자, 파워 피벗. 파워 피벗은 데이터 모델을 데이터베이스 기반으로 합니다. 빨리 들어가게 되면, 자, 내가 보냈던 시트 1, 시트 2, 그리고 파워 피벗 이 3개의 자료들이, 물론 이것은 보너스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매니저 이름과 커미션이 있는 가격표에 해당하죠. 영업 실적, 커미션 지급을 위한 표죠. 그 데이터 이렇게 1, 2, 3 여기서부터 헤매기 시작합니다. 엑셀도 아니잖아. 이거 어떡하라는 이야기냐. 뭐 골치 아프다, 그죠?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 생깁니다. 무엇이냐면은
이 파워 피벗을 쓰려면은 간단한 함수 하나를 아셔야 됩니다. 그 함수가 무엇일까요? 자, 그 함수 지금부터 만나겠습니다. 그 함수는 뭘 하냐면 보유급처럼 이 보너스 있지 않습니까? 이 금액을 이 보너스 줄에다가 하나 더 집어넣어주고, 여기 매니저 줄 있지 않습니까? 매니저를 요 줄에 하나 더 넣어주고, 그리고 커미션 있죠? 이 커미션을 여기 한 줄, 즉 3개의 줄을 여기서 추가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뭘 알고 이렇게 갖고 옵니까? 막 집어넣을 수도 없고요. 여기 보너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행국을 알아야지 얘기가 되잖아요. 여행국을. 그래야지 여행국 알아야 되는데, 여행국이 뭐면 프랑스면은 이 보너스 금액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10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프랑스 여기 45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일일이 손으로 집어넣을 수는 없고. 근데 이 시트 보너스와 이 시트 커미션과 이 파워 피벗 간의 관계를 맺어줘야 됩니다. 관계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 관계를 맺는 방법이 다이어그램 보기에서 시도됩니다. 데이터 보기, 다이어그램 보기 이렇게 되는 거죠. 데이터 보기에서 보면은 자 일단 관계를 한번 맺어보죠. 여행국의 보너스 금액이 여기에 있는 여행국의 보너스 금액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다이어그램 보기에서 보면은 이 파워 피벗에 있는 이 여행국의 이거와 시트 1 이게 보너스죠. 이 두 개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행국의 파워 피벗 그리고 여기 연결하게 되면은 자 연결 딱 되었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잘 하겠죠. 1 여행국이 한 개가 있는데 그 유니크하게 한 개가 있는 것이 여기 여행국 다 1대 다 관계를 맺은 겁니다. 뭐 이거 아시는 분들은 뭐 데이터베이스 전문가들이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은 뭐 저걸 왜 교육해야 돼 싶을 정도로 간단한 내용입니다. 근데 일단 관계를 맺지 않으면 아무 짓도 못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데이터 보기로 들어가서 이 보너스 표는 어떻습니까? 커미션은 어떻습니까? 여기 컨티넨탈 코드와 연결이 돼야 됩니다. 파워 피벗에 다이어그램 가서 이 대륙과 여기 있는 컨티넨탈 코드를 연결을 시킵니다. 자 중심에 있는 파워 피벗 서비스를 제공하는 두 개의 가격표, 커미션 가격표, 보너스 가격표 연결 완료됐습니다. 연결이 완료됐다고 해서 눈에 보이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누르면은 뭐 뻔하게 그냥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이제 파워 피벗 열 추가를 해서 여기에 매니저 이름과 커미션 금액, 보너스 금액까지 쭉 연결시켜야 되겠죠. 자 어떻게 합니까? 함수를 쓸 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쓰인 함수는 엑셀 함수와 좀 다릅니다. 초보자의 경우에는 딱 한 개만 알면 되겠습니다. 그 함수 이름이 뭡니까? related입니다. 이 관계를 맺은 것들 함수란 뜻이죠. related 치게 되면 자 여기 갖고 오는데 뭘 갖고 와야 될까요? 여기 보너스의 뭡니까? 보너스 여행국 이미 관계를 맺어놨으니까 상관없고 보너스의 금액을 갖고 오면 되겠죠. 보너스 금액 갖고 오는데 그냥 갖고 오면 안 되겠죠? 곱하기 해야 되겠죠? 곱하기 뭡니까? 여기 수량 그죠? 수량 엔터. 이거 안 되네요. 곱하기 수량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갈로를 칠까요? 안 되네요. 그냥 related는 됩니다. 이거 이거 헤매기 시작하네. related 누르고 저기 보너스 갖고 와. 보너스 그죠? 이렇게 해서 딱 치게 되면은 줄이 하나 생기면서 이게 보너스가 되는 거죠. 보너스.
그리고 보너스에다 곱하기를 해야 되는데, 예, 곱하기 예를 들어서 10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금 수량 10을 곱하면 되는 거니까 보너스에다가 곱하기 단가, 단가가 아니고 수량, 이렇게 곱하면 돼야 되잖아요. 된 건가요? 보너스 곱하기 10. 보너스 곱하기 10. 보너스. 카이로를 한번 볼까요? 보너스, 카이로가 어떻게 돼 있나? 보너스의 카이로. 카이로가 아니고 이집트를 봐야 되겠네요. 이집트의 보너스는 맞네요. 1이고요. 이집트의 보너스는 1이고 파워 피벗의 이집트는 5니까 5 곱하기 1은 5 맞네요. 근데 아까 왜 안 됐지? 자, 이거 뿐만 아니고 보너스 말고 매니저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눈치고 릴레이티드 치고요. 지금 매니저를 끌고 오고 싶습니다. 순서는 좀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럼 매니저 끌고 오죠. 이렇게 릴레이티드 딱. 이름은 각각의 매니저 이름을 갖고 온 거죠. 매니저 이렇게. 매니저는 뭐 곱하기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은 또 열 추가를 해야 되겠는데 이 열에다가는 이제 커미션을 추가하는 거죠. related 이 함수만 알면 됩니다. 처음에는요. 저도 이 dex 함수라고 하는 건데 이 dex 함수를 잘 생소하게 만났습니다. 그렇지만은 알면 굉장히 편리한 거죠. 이 커미션 와야 되겠죠. 이번에는 커미션. 자, 커미션이 그냥 오면 됩니까? 여기 곱하기 여기 10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도 곱하기 10이 아니라 각각의 것을 해야 되니까 수량을 곱해주는 거죠. 엔터. 자, 1300으로 바뀌고요. 여기서 이게 뭐죠? 커미션. 네, 됐습니다. 자, 이 세 개의 파일은 백그라운드에 있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인 데이터 모델이라는 이 소프트웨어는요, 데이터의 개수에 제약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동상 엑셀 시트는 뭐 100만 개 정도인데 이거는 300만 개, 4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사에 의하면은. 그래서 빅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으로는 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저는 이 방법을 쓰지 않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보여드리는 수준이고, 이 방법도 문제가 많죠. 그렇지만은 이거를 모르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피벗 테이블이 파워 피벗을 쓸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 거죠. 이거 두 개 끌고 이렇게 한 세트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닫으면은 다시 파워 피벗 가서 한번 볼까요? 가서 보면은 쫙 들어와 있죠? 제대로 정리되어 있고요. 자, 이제 피벗, 이제 이렇게 백그라운드에 저는 엄청난 데이터 모델이라는 막강한 것이 있다. 그 다음에 뭘 하냐, 이 파워 피벗 누르는 거죠. 이렇게 여기 있는 삽입 피벗 테이블 눌러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굳이 파워 피벗 이것을 눌러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파워 피벗을 누르게 되면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관리를 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파워 피벗이나 그냥 삽입 피벗 테이블이나 이 같은 방법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삽입 피벗 테이블을 눌렀을 때 아까 있었던 데이터 모델을 완성시켜 놓은 상황에서는 혹시 당신 표 범위를 선택하지 않고 이 통합 문서의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려고 들지 않니? 하고 저한테 묻는 겁니다. 맞죠?
기존 워크시트의 어떤 장소에 그 공중에 떠 있는 데이터 모델이 아주 복잡합니다. 엑셀도 아니고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하여튼 엑셀을 지원하는 강력한 DB, 이렇게 데이터에도 끄떡도 하지 않고 엄청난 소리에서 돌리는 고성능 데이터 모델을 사용하겠다 하고 이렇게 딱 누르는 거죠. 그러면은 피벗 테이블을 평범하게 이렇게 작동이 됩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아주 기초적인 것을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뭐 닫아버리고 마치 피벗 테이블인 것처럼 실제로 피벗 테이블입니다. 근데 뭐가 다르냐, 여기 보시면은 보이시죠? 아까 있었던 시트 1, 시트 2, 시트 3, 파워 피벗, 그죠? 요 파일에 매니저를 끌고 오고요, 커미션을 끌고 오고요, 보너스를 끌고 옵니다. 물론 합계는 끌고 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피벗 테이블 분석에 들어가서 보면은 필드 및 여기에서는 합계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커미션과 보너스까지는 했는데 합계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데이터 분석 들어가서 다시 이제 피벗 테이블 들어가서 다시 관리 들어간 다음에 여기 파워 피벗 가서 하나 열 추가를 더 하면 되는 겁니다. 뭐냐? 보너스와 커미션을 더해라 이런 거죠. 어떻게? 단순하게 보너스 더하기 커미션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금액이 쫙 나오죠. 즉 450과 1300을 더합니다. 1750. 이 계산율을 뭐라고 할까요? 합계라고 하는 거죠. 합계. 자, 됐습니다. 합계하고 나서 닫아버리는 거죠. 이미 데이터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합계가 이게 추가가 됐습니다. 그죠? 끌고 오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짜자잔, 공민왕 시절에 썼던 이 방식과 869590이네요. 869590. 과보경쟁 때 썼던 이 방식과 그리고 현대에 쓰고 있는 파워 쿼리를 능가하는 자 파워 피벗을 보고 계십니다. 이것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은 데이터가 바뀌었을 경우에 이제 반응을 보면 되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데이터를 한 개만 싹 바꿔보겠습니다. 스마트북의 파워 피벗에 들어가서 누군가가 뭐 영업 자료 말고 보너스 자료 하나 싹 바꾸죠. 보너스. 지금 보너스의 체계가 좀 바뀌었다. 여기 보면은 미국이 빵원이었는데 빵원이 아니다. 999원으로 바뀌었다 하고 외부 부서에서 가격을 측정하는 가격 분석 부서에서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그죠? 자, 닫고요. 이 경우에는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갖고 와서 만들고 거기다가 또 있던 부서에서는 또 새로운 영업부 하나 생겼다고 난리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꼼짝 못하겠죠. 지금 미국이 이게 지금 가격을 외부로 불러와 주길 하네. 여기 좀 났습니다. 상황이. 자, 여기는 클릭을 여러 번 해야 됩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여기 보너스가 바뀌었는데 미국이 0이잖아요. 그럼 내가 바뀌었다는 걸 통보받고 나서 내가 할 일이라고는 여기서 이제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자, 바뀌었죠? 금액 다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와있죠. 이렇게 새로 고침하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돼가지고 결과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까지가 바로 현대 방식이죠. 파워쿼리 쓸 줄 아는 사람은 뭘 해야 되냐? 간단합니다. 여기 와서 새로 고침. 그러면은 그 모든 변화가 반영이 된 파이널 금액이 바뀌었죠?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럼 이거 이렇게 복잡한 시트를 관리하는 게 좋겠습니까? 파워쿼리 하나로 결과 만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의 처리 속도가 약간 지금 늦어 보이는데 그 데이터가 작을 때 늦어 보이는 거고요. 데이터가 100만 개, 1000만 개 이렇게가 돼도 이 자료는 정확한 계산을 한 후에 이렇게 리포트를 만들어줍니다. 자, 파워쿼리는
한번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다시 할 일이 없습니다. 자, 매크로 파워쿼리 한번 개발을 해볼까요?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 확인한 다음에 파워쿼리 쓸 줄 아는 사람은 매크로를 이렇게 만듭니다. 파워쿼리 선택, 새로 고침, 개발 도구 기록 종지, 그죠? 이렇게 한 후에 삽입 파워쿼리 새로 고침이라는 매크로를 만드는 거죠.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 커피 마시고 와서 외부 전 세계로부터 한 300 몇 개의 영업부에서 막 데이터가 들어왔고 가격표가 막 바뀌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 사람 하는 일은 이겁니다. 이거 끝. 그리고 곧바로 이것을 이메일에 첨부시켜서 해당하는 사람에게 날려보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기능 어떻습니까? 아주 멋지지 않습니까? 파워쿼리를 쓰게 되면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삭제. 영구적으로 삭제할 필요 없겠죠? 아까우니까 일단 저장해 놓겠습니다. 와우! 지금 방금 떴네요. VBA가 들어있으니 VBA 이거로 저장 안 하면 문제 생긴데 하면 이제 경고하는 거죠. 계속 저장하려면은 큰일 나겠죠? 아니요 하고 빠져나온 다음에 자, 연습 중인 파일 XSX로는 저장해 줄 수가 없겠답니다. VBA를 매크로 사용 통화 문서로 저장합니다. 자, 이상 파워쿼리의 가장 쉽게 배우는 방법을 보셨습니다. 좀 복잡했죠? 그렇지만 이보다도 쉽게 배우는 방법은 없을 겁니다. 파워쿼리 아주 좋은 기능이니까 잘 쓰십시오. 감사합니다.